그러면 지금 말씀 듣다 보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러면 이 감염병을 이기고 나서 우리 몸은 어떤 상태로 가야 되는가? 네. 또다시 이런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뭘 고쳐나갈 건가?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과 그 정권 담당자들이 했던 모든 행위들은 지금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바와 달랐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지금 파면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낙관적으로 보신다는 것은 결국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시대로 들어갈 거다. 이런 기대신데 결국은 우리나라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지금 대선을 준비하고 계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너무 많은 것이 망가졌죠. 경제 시스템도 망가졌고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통치 시스템 또는 질서도 망가졌고 세상에 법 질서의 최고 규범이라고 하는 헌법을 그걸 지켜야 될 공직자의 최고 책임 공직자가 대놓고 어길 뿐만 아니라 아예 파괴를 하고 있잖아요. 네. 여전히 이제 이 내란 사태는 계속 중인 거죠. 아직 병이 완전 나은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표면에 있는 고름은 이제 제거됐는데 그 밑에 소위 옛날 말로 하면 해근이라고 하는 게 그냥 든든하게 버티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 근데 이걸 제거하는 과정인데 여전히 고통스럽죠. 그리고 재발 위험성도 매우 크고요. 그 지금 극렬하게 저항하지 않습니까? 네. 안 보이지만 엄청난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겨낼 텐데 저는 우리 국민이 그런 힘이 있다고 봐요. 다만 우리의 대응 정도에 따라서 치러야 될 대가, 그 기간, 또 훼손의 정도 이게 다를 거다. 근데 저는 희망적으로 보는 것이 정말 우리 국민들은 위대하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또 경험도 했고 보통은 이렇게 한번 당하면 그 열패감이 생겨가지고요 후퇴하거든요. 공포에 포기하죠. 공포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도전하잖아요. 저는 남태령이라고 하는 그 아주 상징적인 공간 그 시간을 보면서 딱 떠오른 게 트랙터 왔던 날 밤에 네, 그날 밤 그게 딱 우금치고개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표현도 그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 국민들은 동학군은 못 넘었지만 결국 현재 우리 국민들은 그 저항을 뚫고 그 반역을 뚫고 제자리에 갈 거다. 그리고 그런 준비도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완전히 망가진 건 아니어서 경제 시스템, 그러니까 사실 경제 개혁을 해야 되거든요. 또 새로운 길도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중에서도 사실 문화 콘텐츠 영역이 우리의 정말 큰 장점이라고 봐요. 그 출마 동영상에 이 영어 쓰는 거에 대해서 또 나무라는 분도 계시는데 저도 별로인데. K 이니시어티브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주도하는. 주도한다 네. 그런 뜻인데 그렇습니다. 그걸 약간 광고 카피처럼 그렇게 쓰셨던데 네. 이제 거기서는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말을 선택을 잘하셨다고 생각하는 게 그 대학에 나오는 치국 그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 그러면은 네. 대통령이 되는 건 치국까지고 예. 네. K 이니셔티브가 이제 평천하. 네. 예, 병전아. 평천하. 그럴 수 평천하. 있겠네요. 그때 K 이니셔티브의 주체는 뭐 정치가가 아니라 이 민중 국가 네.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전 천하의 하늘 아래 모든 국가의 모범이 모범이 되는. 되는 거죠. 모델 표준이 되는 그래서 겁니다. 그게 이건 대학에 나오는 이 구절이구나. 평천하. 평천하.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해낸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술이든지 뭐 산업이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계를 제패할 수는 없는데 저는 그래서 김구 선생이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어려운 시절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어쩌면 소국이잖아요. 이 소국이 가야 될 길. 우리가 무력이나 부 이런 것들로 세상을 제패하지 못하겠지만 우리를 지킬 정도만 된다면 그 다음은 문화로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다. 그 먹고 살기 어려운 시절에 말이에요. 근데 무학의 테러리스트가 그런 멋진 말을 그런 주장을 했을 리 없다고 주장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죠. 예. 우리는 대학교 때 그걸 읽으면서
이 양반 너무 나이브하다. 너무 낭만적이셔. 낭만적이지. 지금은 그 소위 이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소프트 파워. 예를 들면 경성 파워야 우리가 하드 파워. 할 수 없겠지만 제가 이번에 있잖아요. 홀딱 속았수다니까 뭐 복삭 속았- 그걸 보고 제가 엄청나게 많이 울었는데 정말 그 제가 아무리 참으려고 해도 그 공감이라고 하는 거를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보편적인 감정이죠. 인간에게. 네. 근데 그건 너무 잘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이제 문화의 힘인데 어쨌든 우리가 그런 영역들의 것이 많다.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지금 전 세계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사회 질서가 파괴될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파괴하려는 세력들도 있고요. 우리가 했던 것처럼. 근데 이걸 우리가 이겨냈잖아요. 전 세계가 아마도 저런 나라가 다 있어. 저게 가능해? 진짜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도르스님? 우리가 이거 이번에 한 거? 아 이거는 뭐 제 딸도 그 저 토론토에 아주 정 교수로 있는데 그 나한테 메일을 항상 보내오면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대하다. 그 네. 국제적으로 평가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분단을 거치면서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런 보람이 느껴진다고 그래요. 그래요? 저는 그래서 K 민주주의 이것도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요. 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준 것 같고요. 아마 전 세계에서 모델로 저는 대한민국의 사례를 찾을 것 같습니다. 권력자의 진입 쿠데타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그렇죠. 그것도 무혈의 그 그렇죠. 웃음으로 평화롭게. 저는 위대한 정말 역사의 일부라고 봐요. 실용주의라는 말을 네. 많이 쓰셨는데 그 핵심적인 단어로 사람들이 오해가 많은 것 같아요. 저 사람이 너무 실용적이라는 말을 경박하게 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실용주의라는 것의 실용이라는 게 실제로 유스풀하다, 네. 쓰임이 있다, 기능이 있다. 그러니까 진리의 가치 기준이 그것이 우리 사회에 그리고 정말 백성들의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유스풀하다. 네. 이러면은 진리로 받아들이겠다. 그러니까는 윌리엄 제임스도 그런 말을 했지만 참이기 때문에 유용하고 유용하기 때문에 참이다. 그런 말이. 그러니까 그 말을 좀 더 과감하게 쓰실 필요가 있어요. 실용주의가 정말 필요한 겁니다 지금. K 이니셔티브 관련해서는 저 개인적으로 논평하자면 몇 가지 사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직 소프트 파워 면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건 아닌데 저 나라 뭐야? 라고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게 최근에 3번 있는데 네. 첫 번째는 코로나19 글로벌 팬데믹 때 그렇죠. 예. 한쪽에서는 중국처럼 봉쇄 정책으로 강압적으로 해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둔 나라가 있었고 되게 민주주의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 방역에 실패했습니다. 네. 근데 한국은 강압적 조처 없이 정부와 시민이 협동해서 그 아주 치명률이 높은 시기에 대유행을 막아내고 치명률이 아주 낮아진 다음에 이제 면역이 되도록 네. 이걸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때 굉장히 한국을 이 세계를 놀래킨 게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 K-팝이니 네. K-드라마니 하는 이런 문화산업 이게 대중적인 문화예술 작품들이에요. 이게 사실 폭삭 속았수다 같은 경우도 그 역사와 문화가 전혀 다른데도 그 가족 간의 애틋한 사랑과 서로를 위해주는 그런 어떤 행동과 그 감정의 교류와 이런 것들로 전혀 다른 문화권 사람들까지도 이렇게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옛날에 왜 가장 민족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 이런 말, 그 뭔 말이야 이랬는데 네. 굉장히 우리 스타일로 했는데 전혀 다른 문화에 가닿는 이런 거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를 무혈로 좌절시키고 다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평화적으로 합법적으로 복구해 나가는 이 과정. 이제 이런 게 몇 가지 사례인데 이런 건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은 되게 제일 고통스러운 게 경제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실용주의, 실용 이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이재명 의원께서 되게 강조하실 때에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좀
정부에서 접근하던 방식과는 좀 다르게 하겠다. 네. 이런 의지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 한번 좀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지금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보세요? 일단은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아주 뭐 일상적으로 쓰는 말로 등 따시고 배부른 게 최고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 수준들은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지금은 최소의 생존이 위협받는 시기가 됐어요. 근데 그게 우리 사회의 총량이 부족해서 그러냐, 부의 총량, 기회의 총량이 부족하냐. 사실 과거보다 어느 때보다도 사실 많은 시기잖아요. 네, 편중돼 있는 거죠. 결국은 편중된 거죠. 그리고 정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특정 정치인의 이념과 사상을 실험하는 곳이냐.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네.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그건 무책임한 거죠. 근데 결국은 세상 사람들의 삶을 지금보다는 좀 더 낫게, 더 낫게 만드는 게 사실 정치의 역할이고,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실용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상적인 거는 뭐 예를 들면 혁명이나 이런 것들을 기획할 수도 있지만 그래갖고 잘 안 사실은 되는데 잘 보통. 안 되죠. 잘 안 되고 그리고 실패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전하게 가장 효율적으로 가장 현실적으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거, 그 사회 공동체의 미래를 만드는 거, 이게 정치니까 실용적이라 해야 되죠.